안녕하세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대통령이란 말에 익숙하시지만 모든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제도를 보면 대통령 중심제, 내각 중심제, 왕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나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선택하고 있고, 내각 중심제는 일본이나 여러 나라들이 수상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왕정은 왕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왕정에는 왕이 형식적으로 있고 수상이 모든 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중동 지방이나 유럽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 누가 최초로 되었을까요? 자세한 자료는 PD님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죠? 자료처럼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최초의 대통령이었겠죠. 이건 상식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니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점이 있을 텐데요. 그들 바람을 담아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PD님 질문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선거를 위해서 먼저 공약이 필요하실 텐데요. 어떤 공약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딱 세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입니다. 제도 개혁이라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 도입입니다. 둘째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식량 자급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거주할 주택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중립화 통일 문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원장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직접 민주주의 도입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곤란한, 정부가 결정하기 곤란한 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와도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국론 분열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정권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도 국회에서 결정이 나면 마지막에 국민이 결정할 때 국민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걸 부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도 마음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거주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초학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이 든든해야 우리나라가 든든해집니다. 모든 국립대학을 통합해가지고 기초학 중심의 대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시험제로 대입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상교육이 있으면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이거는 꼭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대통령뿐 아니고 무슨 선출직이든지 선출이 되면 그 직책이 무엇을 하는 직책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모든 선출직이 당선되면 그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떠한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제1의 공복이다. 공복이면 국민을 섬겨야 되잖아요. 국민을 섬기면 국민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장관, 관료들이 제대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료들이 내 측근 사람뿐 아니라 국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직한 관료들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입니다.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 자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아주 분명하게 달라지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는 그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 상대방의 국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식량 자급이겠죠. 저는 식량 자급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식량 자급이 필수적인 제1번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안정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립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원장님은 의료인이시니까 의료 현장에 대한 필요성을 아실 텐데요. 의료법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공보험에 치중해야 된다. 제가 더 원한다면 사보험이 없어지고 공보험 쪽으로 합하면 더 좋겠습니다. 질 높은 진료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산부인과 진료는 세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산모의 생명과 아기의 생명, 태아의 생명, 그리고 의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랫값 정도를 줘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는 전부 산부인과가 없어졌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려면 대도시로 나와야 됩니다. 대도시로 나오는 가운데 희생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자면 목동 신생아실 사고입니다. 목동 신생아실 그런 규모라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의가 10명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한 사람이 병실도 보고 신생아실도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의사와 간호사 감옥에 보내면 해결이 됩니까?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보험료 올려서 일정한 수가를 해줘야 됩니다. 인큐베이터 하나에 1년에 6천만 원이 적자 난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3차 병원을 유지하려고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보험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 사보험은 회사를 유지해야 되죠. 직원들 급료를 줘야 되죠.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되죠.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의 비용이 세 가지가 크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보험에 들어갈 비용의 절반만 더 이쪽으로 추가해도 아까와 같은 그러한 불상사가 없고 양질의 진료를 잘 해낼 수가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20대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당선인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모든 국민을 통합하시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민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든 지지를 했든 모두의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잘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와서 최고의 대통령이 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